나중에 적은 돈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 보톡스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톡스는 예방이다. 안녕하세요. 강남 톡스앤필 박대정 원장입니다. 여러분, 보톡스에 대해서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보톡스 시술은 아주 대중적인 피부과 시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보톡스에 대해 알아볼수록 근육마비나 볼거짐, 사무라이 등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보톡스 시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불편한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사각턱 보톡스 후에 입꼬리가 비대칭이 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생깁니다. 보통 우리가 하라고 했을 때 입꼬리가 실제 비대칭인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보톡스 시술 후에 생기는 비대칭은 한두 달 고생할 수 있지만 이제 보톡스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은 100% 완전히 다시 다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마나 눈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마주름에 보톡스 시술한 후에는 이마가 좀 무겁거나 아니면 눈썹이 양쪽이 치켜 올라가는 경우들이 가끔 생길 수 있는데 이마, 미간, 눈가 같은 경우는 표정주름을 보톡스를 이용해서 억지로 잡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표정이 조금 불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마를 눈을 치켜 올리라고 했을 때 눈썹 모양이 실제 사무라이 눈썹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이마에 주름이 훨씬 더 많은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눈썹 바로 위에 보톡스 시술을 하게 되면은 눈이 좀 무겁거나 눈이 좀 붓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보톡스 효과가 없어지는 시기가 되면은 모두 다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로 흔하게 보이는 증상이 바로 볼거짐인데요. 우리가 하안면부의 사각턱 부위에 보톡스 시술을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이론상 누구나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각턱 보톡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저작근 중에 마스터머슬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래에 맞으면 볼거짐이 좀 덜하지만 조금 위에 맞게 되면 볼거짐이 조금 더 심하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관자 밑에는 볼이 누구나 다 꺼져 있습니다. 인체 구조상 그렇게 생긴 건데요. 그 부분이 사각턱 보톡스를 맞음으로써 조금 더 꺼질 수 있지만 이게 영구적인 꺼짐은 아닙니다. 사각턱 보톡스는 유지기간이 길어야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서 1년이 지나간다 그러면 100% 다시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2년이 되고 3년이 됐는데 아직도 꺼져 있다는 표현은 비과학적인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톡스 내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톡스 또한 약물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시술하게 되면 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성 발생이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맞은 사람이 내성이 생긴 경우에 다음에 보톡스 시술을 할 때 효과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시술 간격을 너무 짧게 가져가면 내성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 시술 후에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시술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기다렸다가 시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술 후에 한 달도 채 안 돼서 다시 리터치 하는 경우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짧으면 2-3개월, 길면 4개월, 6개월을 기다렸다가 다시 재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보톡스 시술 한 번 용량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내성 발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종아리 보톡스를 맞는다든지 또는 허벅지 보톡스를 맞는다든지 여러 부위를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거나 아니면 보톡스 시술을 어떤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용량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한 번에 많은 용량을 시술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품 중에서는 내성 발생률이 굉장히 적은 보톡스도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보톡스 내성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까지 보톡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보톡스 시술은 예방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한 스터디에 의하면 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한 사람은 관리를 안 하고 한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좀 꾸준히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현저하게 깊은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었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 시술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시술하게 되면 나중에 적은 돈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 보톡스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톡스는 예방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